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한만큼이나 떠안아야 할 책임과 과제가 적지 않아서일까요? 초대 공수처장의 어깨가 왠지 무거워 보입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공수처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왜 논의가 시작됐는지, 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그간에 결탁하고 공생하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더라. 그것이 정부가 반복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원래 법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명문으로 안 나왔을 때는 주권자의 평균적 판단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이 뭔지가 아니고 내 주관이 뭔지가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가 그런 인문정신, 그런 법치주의에 투철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현직 검사는 제 생각에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은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석열 총장 그렇게 극찬하다가 찍어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보시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100% 동의는 못 하고요. 그럼 몇 프로 동의합니까? 그럼 몇 프로 동의합니까? 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 돌리지 마시고. 네, 그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보다는 살아있는 권력하면 이제 아니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 네, 말씀입니까? 네, 네. 그 말씀하시면서 왜 민주당 네. 의원님들 눈치를 봅니까? 아닙니다. 무슨 그쪽 네. 이제 자, 후보자는 하나, 둘, 셋, 대박! 순서 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와 용기를 발휘한다면 자유롭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마치 세발 자전거의 세 발처럼 5년 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다녔더라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남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대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자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면을 향해서 카메라를 거리두기 중이지만 조금은 이제 가깝게 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현판 제막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후보자에게 호평을 쏟아내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 있는 장관 후보자,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정희 후보자님 우리가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정책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한정희 후보자랑 비교해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대사의 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까도 그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우리 한정혜 우리 후보자님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 후보자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답변을 못 하시고 행설수설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곧 이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제가 이렇다 상식을 저렇다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묻는 게 아니고 실망입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같은 맥락이 지나고 계속 이거를 하실 건가요, 의원님?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치는 인사에 개입 안 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로 우리 한정혜 후보자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인사 이런 거 외압 이런 거 견뎌내시고 정말 역사에 남는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뭐 너무 막 좋아하니까 막 대통령까지 갑니다.
정말 이런 거 거부하시고. 제가 오전에 이제 장관님께 청문회 하면서 참 잘된 인사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온 언론에 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환노위 8년 했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오늘 뭐 국무위원 후보자 또 내정이 됐는데 상임위 경력 전혀 없는 분이 또 이렇게 임명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의원 또 의문의 1패를 당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사자의 자, 평소의 저기, 관심이라든가 예,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도 감안을 저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 후보자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리 많이 아프시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현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하소연을 듣던 이낙연 대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서였을까요?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제가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이 코로나 없는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제가 정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아빠 장사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볼링, 헬스장, 스터디 카페 등 여수 12단체가 집합 금지 명령이 전장태대 보냈으면 총알을 주셔야죠. 총만 주고 싸우라면 말이 됩니까? 소위 노련 현장을 가보면 1명, 2명 정도 소규모의 인원이 들어가서 완전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여기는 절대 위험시설이 아니니까 한 번만 테스트 좀 해주시고 우리 현장을 한 번만 와주십시오. 방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가보지도 않은 시설을 무슨 근거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낙인을 찍고 우리 보고 저 영업 풀어줄 테니까 답을 우리한테 내놓으래요. 니네가 뭘 지킬래? 뭘 지키면 풀어줄게 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조치들이 국민의힘에 거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보이니까 코인 노래방이 옮길 염려가 적다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저는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주문하신 제품을 이쪽으로 촬영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름이 거창해서 좀 모았는데 이 공유되다 해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착시킬까 하고 있어요. 개선 방법 같은 게 있어요? 개선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임대료가 좀 네, 그걸 좀 다시 조정을 해주셨으면 6월까지는 그렇게 네. 이걸로 버티시겠네요. 네, 50%를 이제 감면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지역상 탈출 한번 빚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구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 지금만 비싼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닐 때도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얼마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고통이지만 코로나 아닐 때도 공단에서 너무 착취를 해요. 세금은 나와. 근데 이윤이 창출됐을 때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윤이 없는데 세금을 못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문에도 오셨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실 때문에 안 오셨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른 후보가 갖지 못한 시행착오의 경험을 본인의 장점으로 내세웠는데요. 어떤 시행착오의 경험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도대체 왜 어떻게에 대해서는 좀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퇴로 서울 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사 상태의 서울과 서울 시민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일 배우다 끝나는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경쟁자들, 라이벌 후보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질이 훌륭하다고 해서 시행착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경륜은 정말 갖추기가 힘든 겁니다. 정권 교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권 반드시 종식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표상 개인 간격 유지해주세요. 인물표상 개인 간격 유지해주세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1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휴일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이미 그 시절 그 10년 전과 지금 10년 후 서울은 너무 변해 있고 현안과 이슈도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가보면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 3파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의 이런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경선은 나경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출마라는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이당 얘기를 할 건 없고 사석에서 해야 될 얘기를 공석에서 앞으로 정책 발표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니까 대선 주도권을 둔 힘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 어디 남의 집에 불 나가지고 구경하는 불구경,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구경하는 그 싸움 구경. 근데 없는 거 만들어서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있고 당장의 생계 문제로 정부의 정당한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불복하겠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진작이라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재난지원소득 공신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특정한 표현을 써서 충고 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일선의 방역 책임자입니다. 제가 방역의 책임감을 더 느껴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원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방역 공식 입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해서 지금은 그런 갈등 전혀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꾸 싸우는 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는 물구경, 남의 집에 불 나가지고 구경하는 불구경,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구경하는 거 싸움 구경, 이 3대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없는 거 만들어서 구경하시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나눠질 때 지급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할 때 혹시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저기 빵집 가셔서 이렇게 싸가는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10만 원 받아가지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 예외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루 이틀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소비한다고 해서 이거는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뭐 그런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쓰자 라고 뭐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고생했어요. 이거 간격 위주로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간격 위주로 못한 거 아니에요?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eeded something, but I've got all I want when it comes to loving you. You're my only reason, you're my only truth. I need you like water, like breath, like rain. I need you like mercy from heaven's sky. There's a again, oh yeah. You're the love that rescues me when the cold
is so amazing, 'cause that's just how you are.